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려 기면 싸늘한 바람이 대관령 고개를 휘감아 돌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길손들의 발길마저 뜸해진 낡은 주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 부엌 아궁이 앞에서 검댕을 묻힌 채 쉴 새 없이 불을 지피는 여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저 순이라 불렀습니다. 본래 이름은 윤담영, 사대부가의 귀한 딸이었으나 끔찍한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도망친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이 누추한 주막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긴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왔던 손은 이미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지만 음식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갈하고 맑았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해걸음이 되자 주막 어미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지려 하지 않느냐. 손님이 없다고 일도 손에서 놓을 게야. 오늘따라 나무 냄새도 맵구나. 에잇. 순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모. 바람이 자꾸만 역으로 불어서 금세 다시 살리겠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지. 손끝은 무뎌가지고. 썩 비켜라, 내가 한다. 주모가 순이를 거칠게 밀치고 부직갱이를 잡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거덕 하고 주막의 낡은 문이 힘겹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기에 이 시간에 손님이 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웬 허름한 선비 하나였습니다. 갓은 비에 젖어 모양이 일그러졌고 도포 자락은 흙탕물로 얼룩덜룩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낯빛이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자리를 몰래 비우고 세상을 살피던 이환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굶주린 글공부 선비였지요. 선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계시오? 길이 끊겨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하여 부엌에서 셈을 하던 주모가 고개만 내밀고는 잔뜩 인상을 썼습니다. 웬 행색이람. 오늘은 장사 끝났소. 묵어갈 방도 없고 내어줄 밥도 없으니 어서 다른 데로 가보시오. 선비, 이화는 애써 기운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주모, 사정이 딱하여 그럽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뜨끈한 국물이라도 좋으니 요기할 것 조금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그가 주머니를 뒤져 내민 것은 엽전 대여섯 잎이었습니다. 주모가 그걸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그 돈으로 어림도 없지. 썩 나가시오. 이 밤중에 재수 없는 소리 말고. 어서. 선비는 더는 버틸 힘이 없는 듯 문지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저 모습.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있던 다명은 그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에 떨며 산길을 헤매던 바로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모. 다명이 다급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마구간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잠시. 주모가 다명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걱정하는 게야. 저런 비렁뱅이 선비 하나 잘못 들였다가 관아에 끌려가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냐. 하지만 주모. 이 추위에 저대로 두면 얼어 죽습니다. 제가 일하는 품삯에서 제하시지요. 네. 제발, 에잇, 팔자도 좋은 소리 하네. 맘대로 해라. 대신 밥은 절대 안 돼. 솥뚜껑에 눌어붙은 누룽지나 있으면 주든가 말든가. 주모는 혀를 차며 안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명은 황급히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우선 이쪽으로. 그녀는 선비를 부엌 옆 작은 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땔감을 쌓아두는 곳이었지요. 변변치 않습니다만 우선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그녀는 작은 화로에 불씨를 옮겨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화로를 쬐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처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말씀 마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금방 따뜻한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다명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찬밥 한 덩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솥에 남아있던 배추 시래기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몰래 감춰두었던 들기름 한 방울을 조심스레 떨어뜨려 급히 죽을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들고 광으로 돌아온 다명이 그것을 선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환에게는 며칠 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한술 떴습니다. 아! 거친 실의 기죽일 뿐인데 어찌 이리 속이 편안해지는지요.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사람의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깊은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참, 이화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뱉었습니다. 이 무슨, 이런 깊은 맛이 다 있단 말인가? 그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궐에서 맛을 잃고 모든 상을 물렸을 때 어느 작은 아이가 수줍게 내밀었던 바로 그 들깨죽의 따스함이 아주 희미하게 혀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들기름의 미세한 고소함, 그것은 분명 잊을 수 없는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검댕이 묻은 초라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처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다명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젖은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순이라 부릅니다. 이화는 순이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골 주막에서 어릴 적 자신을 살렸던 그 맛의 그림자를 만날 줄이야. 그는 이 기묘한 인연의 시작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딱딱한 집더미 위에서 얕은 잠을 잤습니다. 궐이라면 상상도 못할 누추한 잠자리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10년 묵은 불면이 달아난 듯 속이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그 따뜻한 죽 한 그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순이라는 그 여인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화는 주막을 떠날 채비를 하는 대신 주모에게 며칠 더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주모, 보시다시피 내 행색이 말이 아니오. 산을 넘다 발을 헛디뎌 발목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며칠만 더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글이라도 베꼈으며 밥값을 주모는 땔감이라도 거들라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이화는 그날부터 김선비라 불리며 주막 한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땔감을 나르고 마당을 쓰는 신용을 하며 종일토록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순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모의 온갖 구박과 타박에도 그저 예, 주모, 곧 그리하겠습니다라는 대답뿐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나물에 소금을 그리 퍼부으면 어떡해. 장사가 미천으로 하는 거지 내년 씀씀이로 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주모. 다시 묻히겠습니다. 됐어. 넌 그냥 불이나 봐. 손님 상에 올릴 감자나 마저 쪄내. 다명은 묵묵히 물러나 다시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화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저 촌부의 몸가짐이 아니었습니다. 검댕 묻은 무명 치마 아래로 드러난 하얀 발목이나 나무를 다듬고 그릇을 닦는 손길이 비록 거칠고 상해 있었으나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음식은 놀라움 그 자체였지요. 그날 점심, 주막에는 장사치 몇몇이 들렀습니다. 그들은 거나하게 술을 시키고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주모. 여긴 안주가 이것밖에 없나? 뭐 신선한 것 좀 내와봐.
아이고, 손님. 이 산골에 무슨 신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산채 무침이 일품이지요. 에이, 시끄럽고. 저기 부엌에 저 처자 말이야. 얼굴은 반반한데 왜 저기 처박혀 있나?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보게. 우락부락한 사내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다명을 불렀습니다. 다명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내들의 비위만 맞추고 있었지요. 아이고, 손님, 쟤는 술 따르는 애가 아니라 시끄러워. 오라면 오는 거지, 말이 많아. 사내가 벌떡 일어나 다명이 있는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와보라니까. 아, 아픕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다명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숭늉을 마시던 이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사내의 눈이 이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꾀죄죄한 선비 하나가 감히 앞을 막아서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뭐야, 이 비렁뱅이 선비는?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손들끼리 요기를 하러 온 곳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이 처자는 보다시피 음식을 짓는 사람입니다. 술을 따르게 하고 싶으시면 주모에게 정당하게 청을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 합니다. 뭐? 이치? 하! 이놈 보게. 내 놈이 이치를 알아?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다명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약해 보이는 선비가 자신 때문에 매를 맞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먼 길 가시는 상인들 같은데 이리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여 시비를 만들면 가시는 길이 순탄치 않을까 저어됩니다. 술은 주모에게 받으시고 이 처자는 부디 놓아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내렸습니다. 웬일인지 저 선비의 눈을 마주하고 있자니 서슬 퍼런 칼날 앞에 선 듯 등골이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에잇! 재수 없는 놈. 술맛 다 떨어졌네. 주모, 여기 계산이나 하게.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주모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다명은 여전히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제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환이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소, 처자? 놀란 듯한데. 다명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 무서운 장정들 앞을 막아선 사람, 저토록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대갓집 무관보다 늠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저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아니요. 되려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요. 이화는 다명의 팔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아궁이 옆에 놓인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손, 사람을 살리는 밥을 짓는 손이요. 나 같은 떠돌이에게도 또 저런 막무가내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니 말이요. 다명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손을 보고 귀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치마 뒤로 감추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선비,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다명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비는 주막의 꾸준히를 제1처럼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순이, 즉 다명이 물을 기르러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
차가운 새벽 샘물을 길어다 장독대에 부어놓았고 저녁이면 묵묵히 장작을 패어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지요. 주모는 밥값도 안 내는 선비가 이리 든든한 일꾼 노릇을 하니 입이 벌어져 다물어질 줄 몰랐답니다. 아이고, 김 선비님. 어찌 이런 험한 일을 다 하십니까? 그저 순이 저거 시키시면 될 것을. 주모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저 묻어난 얼굴로 도끼자루를 고쳐 잡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모. 가만히 앉아 글만 읽으니 되려 몸이 쑤셔서 그렇습니다. 이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저에게는 약이 됩니다. 그는 일부러라도 몸을 더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다명의 곁에서 그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기 때문이지요. 다명은 그런 그가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누추한 처지 때문에 귀한 선비까지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비님, 이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만하면 많이 나으신 듯하니 어서 갈 길을 가시는 것이. 다명이 마당을 쓸던 이환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환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갈 길이라 아직 발목이 시큰하여 산을 넘기에는 이른 듯합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 묵으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식사도 변변찮고 변변찮다니요. 내 평생 처자가 끓여준 그 죽처럼 속이 편안한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환의 말에는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명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낯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늦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내리쬐던 오후, 두 사람은 주막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눈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땅이 질퍽하면서도 깊은 곳은 단단히 굳어 무가 쉬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다명이 자그마한 무 하나에 매달려 낑낑거렸지만 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지요. 이환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호미로 무 주변의 흙을 꼼꼼하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튼실한 무청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힘을 주자 쑥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무가 뽑혀 나왔습니다. 와, 참으로 실하군요. 다명이 흙이 잔뜩 묻은 물을 보며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늘 이리 도움만 받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붉어진 얼굴로 무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흙을 털어내는 그 손길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도움이라니요. 그날 밤 처자가 나를 거두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산골에서 객사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죽 한 그릇이 나를 살린 것이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저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화는 흙을 털어낸 물을 바구니에 담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이 짧아 그런지는 몰라도 처자의 음식에서는 참으로 깊은 맛이 납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맛보았던 그런 위로의 맛이요. 다명은 그 말에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위로의 맛. 그녀의 머릿속에도 잊고 지냈던 궐 안에 작은 세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다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 마치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 못한 분처럼 들립니다. 혹 어디 몸이 편찮으셨던 것인지요. 이화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궐 안에서 온갖 진미를 앞에 두고도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했던 그 기나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할까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지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어느 것 하나 달게 느껴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내 마음이 굶주렸던 모양이요. 그는 김선비로서 할 수 있는 말만을 골라내어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명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또한 아버지를 잃고 이름을 잃고 그저 굶주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자는 이환이 화제를 돌려 그간 가장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처자는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골 주막에서 이리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다명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주모님이 거두어 주셔서, 아니, 내 말은 그것이 아니오. 이환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중했습니다. 처자의 그 손길, 음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묻혀 지낼 것이 아닙니다. 내 비록 행색은 이러하나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어둡지는 않소. 그 손은 분명 귀한 것을 다루던 손이요. 다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이 선비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흙 묻은 손을 황급히 치마 뒤로 감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그저 태생이 천하여 이곳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배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구려. 이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명이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그 손길은 속이지 못합니다. 특히 음식을 만드는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법이지요. 그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그녀의 마음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나는 처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환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게 그 죽 한 그릇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었듯 혹 처자에게도 풀지 못한 깊은 시름이 있다면 이 못난 선비가 잠시 들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했소. 내 비록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입 하나는 무겁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은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아픔을 나누어지고 싶다는 한 사내의 진솔한 배려이자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명은 그 따뜻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에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선비님, 저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순이일 뿐입니다. 부디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명은 황급히 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환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 차마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가 감춘 비밀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것임을 그는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저 그녀가 돌아선 자리에서 미처 흙이 다 털리지 않은 무 하나를 가만히 들어 올릴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명은 그날 텃밭에서의 일 이후로 애써 이환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듯한 그 선비의 눈빛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던 게지요. 이환 역시 더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땔감을 나르고 마당을 쓸며 그녀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이야기해 줄 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감춘 비밀이 그녀를 지키려는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주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흐르던 장날 오후였습니다. 늦가을 볕이 좋아 잠시 문을 열어두었던 주막의 문이 찢어질 듯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주모는 썩 나오지 못할까?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홍의를 갖춘 고을의 군관 하나가 아전 두어 명을 거느리고 안으로 거들먹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장날이면 이리 주막이며 저작거리를 돌며 공짜 술과 밥을 얻어먹고 행패를 부리기로 이름난 자들이었지요. 아이고, 박 군관님. 어인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주모가 불이 나게 안방에서 뛰쳐나와 땅에 머리가 닿을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시끄럽다. 날이 이리 좋은데 목이나 축여야겠다. 당장 제일 좋은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내오너라. 박 군관이 떡하니 마루에 걸터 앉으며 턱짓으로 명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당장 내어드리지요. 해가 중천인데 벌써부터 말이 많구나. 썩 들고 오지 않고. 예. 주모가 질겁을 하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나무를 다듬던 다명은 관아라는 말에 이미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뭐하고 섰느냐? 귀가 먹었어? 어서 제일 좋은 산나물 무치고 감자전이라도 두툼하게 부쳐서 내가거라. 어서. 다명은 황급히 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린 수건을 더 깊이 눌러쓰고 얼굴에 묻은 검댕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관아의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지요.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손끝이 하얗게 떨려왔습니다. 이화는 주막 뒤편에서 땔감을 정리하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오만방자함이 낯설지 않았지요. 조정을 어지럽히는 민치 겸 대감의 무리들이 백성을 대하는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잔뜩 거나해진 박 군관의 눈이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다명에게로 향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 말이야, 주모. 예, 군관님. 무슨 분부라도 얼굴은 검댕을 묻혀 베지도 않는데 저 손놀림이나 맵시가 영 이 촌 구석 계집 같지가 않구나. 언제부터 이랬느냐? 주모가 눈치를 살피며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 저것은 그저 떠돌던 아이, 가여워서 거둔 지 몇 달 되었습니다요. 워낙 숫기가 없어. 그래? 숫기가 없는지 앙큼한 것인지 어디 보자.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내 술 한 잔 따라 보아라. 박 군관이 다명을 향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손짓했습니다. 다명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 관아의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군관님. 쟤는 그런 술 따르는 아이가 아닙니다. 밥 짓는 시끄럽다. 관에서 명하는데 감히 거역하겠다는 게냐? 오라면 올 것이지. 박 군관이 성질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명이 있는 부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다명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조용히 땔감을 나르던 이환이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나무단을 두 사람 사이에 떨어뜨렸습니다. 박 군관의 앞길이 정확하게 막혔지요. 웬 놈이냐? 감히 군관님의 앞을 가로막아. 옆에 있던 아전 하나가 칼자루에 손을 대며 소리쳤습니다. 이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이 묻은 허름한 도포 자락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주막에 신세 지고 있는 글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단이 흩어져 송구합니다. 글공부. 웃기지도 않는군. 행색을 보아하니 과거는커녕 밥이나 빌어먹는 처지 같은데 썩 비키지 못할까? 박 군관이 이환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환은 그 자리에 뿌리 박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박 군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난번 장사치들에게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군관님, 뭐냐 이놈이. 관아의 사람이 이리 대낮부터 백성의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밥 짓는 부녀자를 희롱하는 것이 과연 고을을 다스리는 올바른 법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이놈이 지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박 군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일개 떠돌이 선비 따위가 나란 일을 하는 관리에게 법도를 논해? 내 놈이 법도를 알아? 이화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기세에 박 군관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잘은 모르오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막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일 만큼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칼로 힘없는 백성을 위협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 말이오. 지금 군관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놈을 당장. 이 처자는 보시다시피 밥을 짓는 사람입니다. 저 귀한 손으로 술을 따르게 하시는 것은 군관님의 체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디 이쯤에서 거두어 주시지요. 박 군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초라한 선비의 눈빛이 어찌된 일인지 마치 자신을 벌하러 온 암행어사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의 눈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칼자루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허참, 말 잘하는 선비 나셨군. 퇴. 그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술맛이 다 떨어졌다. 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환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내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어딘가 수상한 놈. 이 고을에서 다시 눈에 띄기만 해봐라. 군관 일행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쿵쾅거리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주모는 그제야 아이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명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까 떨어뜨린 나무단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다시 주워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예, 처자. 어찌 그리 무모한 일을 하십니까? 저들은 관아에 알고 있소. 이환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다명의 흔들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관아의 사람이기에 더욱 그리한 것이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 누구도 처자를 이리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것이요. 네, 약조하겠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이리 맞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아의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선 저 선비를 그저 떠돌이 글공부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의 벽에 또 하나의 깊고 따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 군관 일행이 남기고 간 살기 어린 고함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이나 주막 마당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주모는 마루에 주저앉아 깨진 술병 조각이라도 핥을 듯 넋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명은 아궁이 앞에 선 채로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를 끌고 가던 그 포졸들의 붉은 옷이 방금 전 저 군관의 옷과 겹쳐 보이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화는 흩어진 나무단 중 마지막 하나를 들어 조용히 헛간 기둥에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의 침착한 행동이 이 소란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을 툭툭 털고는 굳어버린 다명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붙잡는 대신 그저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서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모두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다명의 귀에는 그저 멍멍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순이 처자, 괜찮은 것이오? 이환이 거듭 물었습니다. 그제야 다명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환의 따뜻한 시선이 지금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소? 아까 그자가 아닙니다. 다명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곤 곧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명은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그 끔찍한 공포가 이환의 걱정 어린 눈빛 앞에서 그만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런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선비님.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속내를 꺼내어 보인 첫마디였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가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시던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환의 미간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두려움이 그저 오늘의 행패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모르십니다. 다명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같은 것은 이리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칩니다. 오늘도 저 때문에 선비님께서 괜한 원한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저 때문에 그리 말하지 마시오. 이환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처자가 해를 끼친 것이 아니오. 저들의 오만함이 선을 넘은 것이지. 잘못은 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명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환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약조를 잊지 않았소. 처자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던 그 말을 나는 지킬 것이오. 다명은 그 말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박 군관이라는 사람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오늘 선비님께 큰 망신을 당했으니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선비님은 저와 다릅니다. 귀한 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저 같은 도망친, 다명은 도망친이라는 말에서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화를 입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멀리 가십시오. 네.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이환은 그녀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이제는 자신이 지키기 위해 떠나보내려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이환은 잠시 마당 끝 군관들이 사라진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박 군관의 의심은 민치겸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지요. 자신의 자맹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임금으로서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선비로서 고개를 돌려 다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자. 예. 내가 떠나면 처자는 어찌할 것이오? 내가 없으면 그자가 다시 찾아와 처자를 괴롭힐 터인데 그때는 누가 처자를 막아줄 수 있단 말이오. 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리 숨어 사는 것에 이골이 나는 그건 괜찮지 않다. 이환이 다시 한번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예. 나는 처자가 다시 그런 일을 겪는 것을 괜찮지 않다 그리 말했소. 그는 헛간 기둥에 기대어 놓았던 지게를 고쳐맸습니다. 마치 다시 땔감을 하러 갈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삔 발목이 다시 덧난 모양입니다. 이환이 일부러 절뚝이는 신용을 하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다리로는 내일 당장 저 고개를 넘기는 틀린 듯합니다. 주모에게 말하여 며칠 더 신세를 져야겠구려. 다명은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펄펄 날아다니던 그가
갑자기 발목이 덧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어설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실보다도 더 무겁고 따뜻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날이 찹니다. 이화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부엌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놀란 속을 달래려면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끓여 마시는 것이 좋겠소. 저녁 준비는 내가 거둘 테니 어서. 그는 더 이상 다명에게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명은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발목을 주무르고 있는 김선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꺼이 더 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 그녀는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뜨거운 불씨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 밤 주막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곤히 잠든 주모의 코 고는 소리만이 얇은 창호지를 드르륵 드르륵 울릴 뿐이었지요. 다명은 늦은 밤까지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사그라드는 불씨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소동으로 놀란 가슴이 쉬이 진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 선비가 겪을지도 모를 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헛간에서 묵던 이환이 조용히 부엌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혼잎을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밤이 찹니다, 처자. 그가 나직이 말하며 혼잎을 다명의 어깨에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다명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 아직 안이 주무시고 처자야말로 이리 찬 기운을 쏘이고 있으면 병이 날 것입니다.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다명은 어깨 위에 혼니부를 매만졌습니다. 비록 낡았으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 그리 바보 같은 분이십니까? 바보 같다니요. 오늘 저를 두고 떠나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 무서운 군관에게 밉보이시고 이제 이 다리로는 며칠을 더 꼼짝없이 내 발목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환이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타다 만 불씨가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보다 나는 처자가 더 걱정입니다. 아까 붉은 옷이 무섭다 하였지요. 아버지를 말씀하셨고, 다명의 어깨가 다시금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화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불씨를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 나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요. 너무나 아끼고 믿었던 일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맛을 잃었습니다. 궐에서조차 온갖 귀한 진미를 앞에 두고도 흙을 씹는 것만 같았지요.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몸에는 병이 없다 하였으나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다명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맛을 잃다니요. 음식을 짓는 그녀에게는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환이 고개를 돌려 다명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자가 끓여준 그 죽 한 그릇에 내 혀가, 내 마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아, 맛있다. 그리 느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오? 다명은 그의 슬픈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 선비 역시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불씨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은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지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제가 살던 세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께 배운 이 손맛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짓습니다. 밥이라도 짓지 않으면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아서. 밥을 짓는 순간만큼은 저는 순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딸이 되는 것만 같아서요. 선비님께서 제 음식에서 맛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제 솜씨가 좋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선비님의 지친 마음이 제가 밥에 담은 저의 이 서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타닥 불씨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듯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화는 가슴이 뻐근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귀한 것을 잃은 여인이라 짐작했을 뿐인데 그녀의 상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습니다. 처자의 아버님은 이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 아주 훌륭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다명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아궁이 앞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곧고 바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를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에 걸쳐진 혼니부를 그려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환이 그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자, 진실이란 것은 재속 불시여. 꺼진 듯 보여도 식지 않소. 언젠가 반드시 다시 타오를 날이 올 것이요. 그것은 그녀를 향한 위로이자 동시에 임금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주막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 관아에서는 박 군관이 밤늦도록 등불 아래에서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막에서 만난 수상한 선비 하나. 행색은 남루 하나 그 기계가 범상치 않고 관을 능멸하는 말투가 필시 어딘가 끈이 닿아 있는 자 같음. 또한 그가 비호하는 순이라는 계집, 얼굴을 감추고 있으나 그 맵시가 천출이 아님. 근래 도망친 죄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그는 자신이 겪은 망신을 갚고 혹시 모를 공을 세울 요량으로 이 밀서를 적어 한양의 민치 겸 대감댁으로 올려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진 바로 그 밤에 무서운 그림자 또한 빠르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 서로의 가장 깊은 속내를 나누었던 두 사람은 그저 말없이 아궁이의 불씨만 바라보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이 맞닿아 있음을 알았지요. 며칠간 주막에는 기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다명은 더 이상 이환을 피하지 않았고 이환은 그녀가 끓여주는 숭늉 한 그릇에서 잃어버렸던 맛을 매일같이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것이었답니다.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달기채 울기도 전 잠잠하던 주막 마당으로 우당탕, 쿵.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고을의 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에 허리까지 오는 긴 칼을 찬 한양에서 온 바로 민치 겸 대감이 보낸 한양 쪽 사내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며칠 전 망신을 당했던 박 군관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게 있느냐? 박 군관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주막에 숨어있는 역적의 딸을 내놓으라. 민대감의 명이시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잠에서 깬 주모가 혼비백산하여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역적이라니요.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 시끄럽다. 내년이 순이라 부르며 숨겨준 저 계집이 바로 나라를 등진 윤 판서의 딸 윤담영이 아니더냐. 우리가 다 안다. 어서 끌어내지 못할까. 부엌 쪽 작은 방에서 잠이 깼던 담영은 윤담영이라는 그 이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사내 2명이 횃불을 들고 방 안으로 쳐들어와 담영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악!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놓아주세요. 담영이 발버둥 쳤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에서 나온 김선비, 이환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혹겹의 얇은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웬 놈이냐? 박 군관이 이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 저놈 보게. 내 놈이 아직도 여기 있었느냐? 수상쩍다 하였더니 역적의 딸과 한패였구나. 잘 되었다. 저놈도 당장 묶어라. 네 이놈. 이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떠돌이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누구의 앞에서 칼을 빼들고 이리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뭐야? 이놈이 아주 실성을 했구나. 죽고 싶으냐?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사내들이 칼을 빼들고 이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담영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제발 도망치십시오. 어서. 감히 칼을 드느냐? 이환이 낮게 외치자 뒤편 CFP에서 그간 묵묵히 땔감을 나르던 변장한 금이형 별파수 2사람이 칼집을 철컥 울리며 앞으로 나섰다. 이환은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에 쌓인 어문이 새겨진 금제 심표와 밀지를 꺼내 보였다. 그 문양과 암호가 채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한양에서 온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명을 보고도 칼을 겨누겠다는 것이냐. 쿵, 쿵 칼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고 무릎이 뒤따랐다. 그들은 민대감의 사내들이었으나 하늘의 명을 받은 임금의 신물, 그 절대적인 무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주상.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박 군관이 그 자리에 퍽 소리를 내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주모는 이미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진 지 오래였지요. 담영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이환은 땅바닥에 엎드린 자들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담영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김선비의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담영을 붙잡고 있던 사내에게 명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사내가 질겁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이환은 담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처자. 아니, 윤담영 아가씨. 선비님. 대체 이게 다. 무슨 담영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환이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무거운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환이라 하오. 이환. 담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환. 그 이름은 자신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단죄한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자신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그 따뜻한 선비가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 바로 그 임금이었단 말입니까? 담영의 입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단단하고 따뜻한 팔을 그저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구원의 손길이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다명은 말 한마디 없이 굳게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싸 안는 이환의 따뜻한 도포 자락이 어찌된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만 느껴졌지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선비가 임금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위엄이야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는 그 길로 조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적의 딸을 잡으러 갔다가 임금의 신물 앞에 무릎 꿇었던 민치겸의 종자들과 박훈관을 대령시켰지요. 이자들이 이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편전을 울렸습니다. 짐이 자맹 중에 만난 민대감의 충성스러운 개들이요. 감히 짐의 앞에서 칼을 빼들고 짐이 보호하려는 백성을 겁박하였소. 민치겸 대감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이는 무슨 오해이시옵니까? 저 미천한 것들이 감히 오해라 하였소. 이환은 그간 자신이 김선비로 떠돌며 모아온 민대감이 빼돌린 군량미와 백성들을 착취한 장부들을 꽝소리가 나게 용상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것이 대감이 말하는 오해이요. 짐이 맛을 잃고 궐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다 대감의 것인 줄 알았소. 민치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하는 그 길로 의금부의 추국을 명하였다. 이미 자맹 중 수집한 장부가 의금부에 예비 봉함되어 있었고 사흘 동안 장계와 증좌가 모였고 3사의 합좌 탄핵이 올라왔다. 전교가 떨어지자 민치겸 일파는 법대로 다스려졌다. 전하는 그 즉시 윤 판서의 억울한 죽음을 모두 바로잡고 그의 벼슬과 명예를 깨끗이 돌려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끔찍한 굴레는 그렇게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다명의 마음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가장 후미진 별채에 머물며 임금이 된 이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벌한 이가 바로 저 임금이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전하께서 드신 것이옵니다. 제발 오간이라도 물리라 하였습니다. 다명은 상궁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용포가 아닌 그 주막에서 보았던 허름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이환이 작은 밥상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전하. 다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환은 묵묵히 밥상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화려한 궁중 음식이 아닌 거친 그릇에 담긴 산나물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명이 아닙니다. 이환이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김선비의 청입니다. 부디 이것 한 술만 들어주시오. 그간 놀란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명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임금, 아니 자신을 걱정하는 김선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환이 고개를 숙이며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대를 만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소. 하지만 10년 전 어리고 힘이 없어 그대 아버님의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대에게 이 기나긴 아픔을 안긴 것을 매일같이 후회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사람이요. 그는 임금으로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내로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감히 어찌 그대가 이 죽을 들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아니, 그대가 나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평생이라도 이리 그대 마음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요. 다명은 더는 참지 못하고 꾹 막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서름이었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두려움이었으며 자신을 살려준 이가 하필 그 임금이었다는 원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내를 이미 마음에 품어버린 자신의 서글픈 진심이었습니다. 어찌 제게 일이 잔인하십니까? 어찌하여 선비님은 전하이신 것입니까? 이화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울음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다명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어 죽을 한술 떴습니다. 그 맛은 주막에서 끓였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맛이 씁니다. 알고 있어. 너무나도 씁니다. 그 쓴맛을 앞으로 내가 평생을 두고 함께 삼키겠소. 그대의 그 쓴맛을 내가 다 먹겠소. 그러니 부디 나를 위해 살아주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궁 안수라간에는 중전의 자리에 앉은 다명이 직접 끓여낸 따뜻한 들깨죽이 매일 아침 임금의 밥상에 올랐답니다. 이화는 그 죽 한 그릇으로 비로소 완연한 맛을 되찾았고 다명은 밥을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쫓겨난 여종의 음식에 감격한 선비는 왕이었고 그 왕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마음을 모두 살려낸 그 여인을 평생토록 귀히 여기고 아끼며 백성들의 상처까지 보듬는 어진 정치를 펼쳤다. 글이 전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